안녕하세요. 북강풍수지리 연구회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쌍리 산 9-1에 있는 택당 이식묘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위가 택당 이식이 묘가 있고 그 아래가 부모 이한성묘, 그 아래인 맨 아래가 택당 이식이 삼남인 이단하묘입니다. 화면은 묘역 제일 위에 있는 택당 이식이 묘입니다. 묘는 증정경부인 청송심수와의 합작묘로 문인석 하나 없이 단촐한 모습입니다. 택당 이식은 덕수이씨로 1584년 태어나 광해군 2년에 별시문과에 급제해 선정관이 되었으나 임목 대비 폐출론이 일자 사직하고 낙향하여 택풍당을 짓고 학문에 전념하였습니다. 이식묘 뒤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식은 한문학에 정통하여 신흥 이정구 장유와 더불어 조선 4대 문장가로 불리며 인조반정으로 발탁되어 대제학과 이조참판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식은 인조 25년인 1647년 택풍당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택당별집 제11권에 보면 이식묘는 본인 생전 시 미리 잡아놓은 것으로 그 시기에는 풍수를 믿지 않아 풍수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잡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식묘는 기맥과 청기가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니며 땅속은 수맥과 살기맥, 허리맥 등의 유해파가 없습니다. 형기적으로는 오목한 곳에 점혈을 하여 겸혈이나 와혈로도 생각할 수 있으나 겸혈이나 와혈은 모두 선익으로 감싸야 하며 우축이 지각인 선익이 아니라 붙인 이한성묘로 가는 용맥이 되어 겸혈이나 와혈은 되지 못합니다. 묘 아래 계곡이 보이고 있어 계곡에서의 골풍이 걱정이 되는 자리로 내청룡과 내백호 중 하나가 전순 앞부분을 환포하여야 골풍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묘 뒤의 입수로 원만하게 넓은 모습입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이식묘역이고 더 자세하게 본 이식묘 부분입니다. 청룡의 모습입니다. 바로 당판 옆부분으로 혈이 되었으면 속발하였을 것입니다. 백호의 모습으로 붙인 이한성묘로 가는 용맥이 백호가 되며 쌍분인 이한성묘가 보이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조안산의 모습으로 외백호가 안산이 되어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안산이 수성체를 이루고 있어 부가 있을 모습입니다. 택당의 부모 이한성과 무송윤씨 쌍분으로 두 분 모두 하반신 쪽이 혈 주위에 2차 수살맥에 걸려 흉을 받았으며 시신 아래쪽은 차남에 해당하여 동생이 나쁜 영향을 더 받았을 것입니다. 청룡의 모습으로 들지 않으면서 내려가 형제간의 우애가 있을 모습입니다. 백호의 모습으로 유순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 며느리가 남편에게 내조를 잘하며 정숙할 모습입니다. 조안산의 모습으로 외백호가 안산이 되어 이곳을 환포하고 있어 좋은 부인이 들어오고 사회에서 떠받들며 재물도 들어올 모습입니다. 택당 이식의 삼남인 이단하묘로 정경부인 청주안씨와의 합작묘입니다. 묘가래는 정경부인 청주안씨 부좌, 유명조선 좌의정 이공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단하는 인조 3년인 1625년에 태어나 대사성으로 대제학을 역임하였으며 우의정에 거쳐 좌의정에 올랐으나 병으로 사직하고 행판 동령 부사로 있다가 숙종 15년인 1689년에 세상을 하직하였습니다. 이식은 이단하 등 후손들의 출세를 보지 못해 말년에 풍수지리에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단하묘의 뒷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택당별집 제11권에 나와 있는 그 당시 풍수에 대한 사회상이 나와 있어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름난 술사들이 새로운 방서에 의거해서 묘소를 확정짓고는 으뜸가는 길지라고 일컫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런데 지금 그 집안들이 40-5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쇠락하고 패망하여 어떤 복이나 이익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정상적인 법도에 따라 대대로 장래를 행해온
집안보다도 오히려 못한 점이 있다고 하겠다. 지금 나름대로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기륭이나 화복은 오직 의리와 운명과 관련될 뿐 묘지의 선악 여부에 결코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여겨진다. 라고 나와 있어 지금 이 세태와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책을 통해서 형기나 이기에 의해 사람을 명당해 모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단화 묘역은 화면과 같이 좌선용으로 들어오고 그 앞을 우선수가 흘러 서로 태극을 형성하는 곳으로 혈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기미폭 13m인 기맥이 이단화묘 뒤로 들어오고 있으며 묘의 좌양은 간좌곤양으로 기맥선 방향과 일치합니다. 들어온 기맥이 수살맥과 만나 멈추면서 축적된 지기가 곰방향 하늘에서 내려오는 청기와 만나 이단화묘의 음택혈을 형성하였습니다. 청기 방향이 향방향인 곰방향이 되어 청기 영향이 커서 혈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혈의 가로 크기는 5m입니다. 화면의 혈의 세로 크기는 5m로 이단화묘는 부귀혈이 됩니다. 들어온 기맥이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혈은 한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되었으며 이단화묘는 합장묘로 두 분 모두 기맥선 위에는 모시지 못해 혈의 영향을 최대로 받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후령을 가보겠습니다. 후령은 넓고 후부하여 부가 따르며 부인들도 많고 자손 또한 많을 모습입니다. 택당이 조부 이섭과 부인 하동정 씨와의 합장묘로 이곳을 잡을 때 이의시는 점유혈, 박상희는 금비형, 오세주는 와중도를이라고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묘 바로 위에 옛사람의 석곽이 매장되어 있어 이의신이 훼손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나 조부모를 모실 공간이 협소하여 석곽을 파내 옆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부친을 모시고 1년 3개월 만에 조부모를 이곳으로 이장하였으며 그 후 4, 5년 동안 집안에 전염병과 화재가 발생하고 일찍 죽는 병고가 생기며 택당도 공경을 치르고 간신히 목숨을 보존하였다고 하며 이는 부친묘가 땅속에 안정한 곳에 모셔진 흉과 옛사람이 석곽을 파낸 영향을 같이 받은 것으로 사료되며 그 후로는 조부모의 명당 기운 영향이 점점 더 커져 괜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입수의 모습으로 원만하며 넓습니다. 청룡의 모습으로 와열처럼 보이며 잘 감싸고 있어 귀가 출중하고 본손이 잘 될 것이며 청룡이 가까워 속발할 것입니다. 백호의 모습으로 백호 역시 가까워 속발할 것이며 잘 감싸고 있어 지손이 잘 될 것이며 여자들이 내조를 잘하고 재물도 있을 모습입니다. 조한산이 옥대처럼 생겨 옥대를 찬 귀한 인물들이 나올 것입니다. 기맥폭 15m인 기맥이 묘 뒤로 들어오고 있으며 묘의 좌양은 자좌우양으로 기맥선 방향과 일치합니다. 기맥폭이 15m로 커서 묘로 들어오는 지기 에너지가 크게 됩니다. 들어온 기맥이 수살맥과 만나 멈추면서 축적된 지기가 좌와 향방향이 자방향 하늘과 오방향 하늘에서 내려오는 두 개의 청기와 만나 묘의 음택혈을 형성하였습니다. 청기 방향이 좌와 향방향 두 곳에서 들어와 청기의 영향이 크고 기맥폭도 커서 묘는 대단한 영향이 혈이 됩니다. 화면의 혈의 가로 크기는 3m입니다. 화면의 혈의 세로 크기는 3m로 묘는 부귀혈이 됩니다. 들어온 기맥이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혈은 한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되었으며 이선묘는 합장묘로 두 분 모두 기맥선 위에는 모시지 못해 혈의 영향을 최대로 받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택당 이식묘는 혈이 아니고 부이한성묘와 모친묘는 안 좋은 곳에 모셔져 좋지 못한 영향을 후손에게 주었을 것이며 조부모 이섭이묘가 대단한 영향이 명당자리가 되어 후손에서 정승 3명과 대제학 2명, 판서 6명과
많은 과거급제자 등을 배출하였으며 이에 명당인 이단함유도 같이 일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택당 이식묘역에 대한 풍수지리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광풍수지리 연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